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한 소식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부울경 공동준비 조직인 합동추진단이 지난 6월 1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으면서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합동추진단의 역할과 과제 재현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패널 소개합니다. 부산 경남 청년상생포럼 이재환 대표 나오셨고요. 경남도의회 신상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자리를 바꿔 앉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색해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의원님,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 또 한 번 걸음을 나아갔다라고 할 만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프닝께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6월 1일 날 정부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광역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승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까지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서 부산, 울산의 광역단체장들이 세 명이서 모여가지고 뭐 부울경 메가시티든 동남권 메가시티든 여러 가지 이야기로 뭐 협약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약속에서 이제 그쳤다면 이제부터는 현실 정부에서 지방자치 정부에서 각 단체마다 실제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합동추진단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고 핵심이 될 예정인데요. 뭐 자치 입법권이라든지 뭐 재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올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그거는 이제 세 개 단체가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한 가지 이번 합동추진단이 정부로부터 승인은 받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예. 기존에 세 개 광역단체가 한 42명 정도의 합동추진단을 구성을 하겠다라고 정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25명까지만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과도 조직도 보면 3과 9개 팀을 저희가 승인 요청을 했는데 2개과 6개 팀으로만 승인이 됐다는 점에서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된 규모로 승인을 받았다는 건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합동추진단 구성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그 이제 특별자치단체 설치의 토대를 공식적으로 이제 마련한 것인데요. 이제 그 지자체 간의 협의가 상대적으로 쉬운 그 이제 경제 공동체, 문화생활 공동체를 구성하고 나아가서 이제 행정 공동체를 추진하겠다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는요. 그 비슷한 시기에 행정 통합을 이야기한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뒤늦게 참여한 충청권에 비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이제 타 시도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부울경 메가시티는 뭐 이제 그 지자체장 간의 이제 초당적인 협력과 정부의 지원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 이제 합동 추진단이 이제 이번 그 승인을 통해서 예.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건데요. 이제 그 뭐 자치 입법권, 재정권 등 정부로부터 핵심 권한을 얼마만큼 가져오냐가 관건입니다. 이제. 예, 또 현재 경남의 김경수 도지사가 메가시티에 대한 의지가 상당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김경수호가 순항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번 합동추진단이 구성이 된 거는 김경수 도지사가 열망을 드러내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한 단계 더 진전이 된 거기 때문에요. 순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경남을 비롯해서 부산하고 울산까지 세 개 광역 단체지만 유독 김경수 도지사가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예. 이유는 뭐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의 광역단체장이 바뀌는 뭐 그러한 일도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 경남도민들이 실제로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도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자체 여론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10명 중에 7명 정도의 도민께서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우리 경남 경제가 어려운데 인근에 있는 광역 단체들이 합쳐서 경제력이 좀 우리 경남도의 경제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하나고 예. 이제 두 번째는 수도권의 일극 체제, 수도권 집중화가 예. 너무 심하잖아요. 예. 이거를 깨려면 결국엔 동남권 메가시티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등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도지사께서 강력하게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거고 예. 그 개념에서 이번에 이 합동 추진단이 구성이 된 거는 김경수 도지사 입장에서도 좋고 우리 도민 입장에서도 순항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민들의 염원이 합쳐져서 김지사호가 순항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합동추진단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합동추진단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세 지자체가 함께하는 거거든요. 균형 있게 조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역의 경제 규모를 알 수 있는 지역 내 총생산 GRDP 2019년 기준으로 보면요. 예. 부산은 92.4조 원, 울산은 74.9조 원, 경남은 112.8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계 출산율을 보면은요,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서울 다음으로 전국 최저인 0.75명, 예. 울산은 0.99명, 경남은 0.95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는 부산과 경남이 4만밖에 차이가 안 나요. 330만 명 되거든요. 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예. 그 이제 부산이 4만 명이 좀 더 많고 이제 울산은 112만 명이죠. 면적 같은 경우는 부산과 울산이 합친 것보다 경남이 훨씬 높고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되는 지역, 즉 인구 소멸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듯 표면적으로 보면 그 부산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통해서 보면 부산이 최대 수혜주로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고요. 예. 또 이제 동부 해안권과 인접 지역 위주로 이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경남의 경우 내륙인 서부 경남 지역의 홀대론 또는 소외가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없습니다. 이렇듯 약간 그 각 지역별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경제 규모, 인구 다 다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지자체의 이익을 추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예.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조금 다가올 게 뭐냐? 이제 그 특별 광역 지자체를 설치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지자체 장의 선임 방안이라든지 임기, 또 특별 광역의회 구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부딪힐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균형 있게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에 대한 것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 합동추진단 네. 조직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저희가 이제 앞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의 세 개의 광역 단체가 요구했던 수준에 비해서는 인원도 좀 적고 예. 과나 그 팀의 개수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요소들은 다 담겨져 있는데요. 25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합동 추진단에 구성이 되어 있고 세 개의 광역 단체의 부단체장이 공동 단장을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무국장은 부산시에서 맡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 경남하고 울산이 좀 소외를 받잖아요. 그래서 과는 각각 맡기로 두 개 과는 각각 이제 과장은 경남하고 울산에서 맡기로 하면서 균형감을 좀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합동 추진단의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 요게 좀 많이 관심사일 건데요. 예. 우리도 경남에 좀 두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쉽게도 사무실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로 구성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가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예. 그리고 부산이 최근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합동 추진단을 부산시 산하 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부산시의 조직이 되고 울산시에 사무실이 가고 예. 우리 경남은 하나의 과의 과장을 파견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25명이라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9명, 사무국장까지 9명이고 우리 경남하고 울산에서 8명씩 각 이제 파견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균형 있게 조직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재한 우리 그 상생포럼 우리 대표님께서 앞서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주 다양합니다. 경남하고 부산의 인구가 330만 정도로 좀 비슷하지만 면적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크죠. 예. 그리고 울산은 훨씬 인구가 작지만 부산보다 또 면적이 조금 더 크고요. 아주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 단체가 소외를 받으면 이 특별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합동 추진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 저는 의원이니까요. 광역특별연합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성될지도 전혀 아직까지 논의가 된 바가 없습니다. 아마 이 또한도 균형을 맞춰서 각 의회에서 몇 명씩 파견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인구 비례 아니면 의원수 비례로 뭐 파견하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균형이라는 키워드가 화두를 잡고 특별광역연합과 합동추진단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을 할 거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합동추진단 출범은 언제고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오는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이제 합동추진단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울경 특별광역자치단체가 설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규약을 제정하고 또 공동 사무를 발굴하고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이제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내년 초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공식 출범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이어가자면 예. 한국지방연구원에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적합한 명칭이 뭐냐, 부울경 특별광역연합이 적합하다고 얘기했고요. 또 그다음에 좀 사무처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한국지방연구에 밝힌 이제 최적의 사무처, 연합 사무처는 경남 양산이 최적지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조금 전에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각 시도마다 4명씩 파견해서 12명 정도 또 논의가 됐고, 이제 특별광역자치단체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선임과 관련해서 기존 지자체장을 하자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업무의 가부와 이제 편파성이겠죠. 자기 유리한 쪽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외부 전문 인력을 위촉하는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합동추진단이 업무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부울경 시도연구원의 공동발전 전략도 있거든요. 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울경 이제 시도연구원에서 이제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에 보시면 그 4대 공동체 전략 및 8개 분야 40개 사업이 나오는데요. 합동추진단이 주로 진행할 행정체계 구축도 중요하지만은요. 예. 그 교통안전망 구축. 이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은 광역교통망 안전 구축이거든요. 그럼 이제 환승 시스템 각 시도별로, 또 그다음에 광역 급행 버스를 도입하는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뭐 여러 가지 추진되겠지만 예.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광역 교통망 구축입니다. 이렇게 합동추진단이 꾸려진다는 건 동남권 메가시티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첫걸음이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만큼 그 역할에 대한 요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합동 추진단이 그냥 하나의 구성으로만 놓아져 있고 뭐 세 개 강력 단체가 서로 그냥 뭐 힘 합친다라는 수준의 약속으로만 그친다면, 지금 김경수 도지사가 말하고 있는 그 동남권 메가시티, 그러니까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대항할 수 있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그 동남권 메가시티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 일례로 가까운 일본을 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일본은 화산섬 구조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지형적으로 훨씬 더 동서 불균형이 심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화가 심한 건데, 간극이 심한 건데, 예. 일본은 지리적으로 심합니다. 그래서 간토지방, 동경이 있는 간토지방이 있고, 오사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사카가 있는 간서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서지방이 지금 도쿄에 비해서 약간 좀 경제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오사카랑 교토를 비롯한 주변에 이제 다양한 지자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동남권 메가시티랑 비슷한 관서지방의 메가시티 뭐 이런 구상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실행에 들어갔는데요. 예. 근데 정부에서 이를 어느 정도 견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지금 간서지방 메가시티에서 구성이 되고 나오지가 않아요.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그 예로 우리 동남권 메가시티에 갔다가 이제 붙여보면, 합동추진단이 계속해서 역할을 해 나가려면 앞서 우리 이재한 그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치 입법권 그리고 자치 재정권, 요 두 개만 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정부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금이 너무 많은 세금이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이 보장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요 두 가지를 합동추진단에서 정확하게 요구를 하고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올 수만 있다면 예. 동남권 메가시티 그리고 합동추진단의 역할이 매우 크게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 이재한 대변인과 저같이 이런 정치인들도 단순히 뭐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한 뭐 광역단체장에게 던져 놓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던져 놓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메가시티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지켜보고 계속해서 내용들을 챙겨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메가시티의 성공은 지방 분권이 핵심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재정 역시 동남권만의 확보와 운영이 중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권한은 동남권으로 달라고 하면서 예산은 정부로부터 받게 되면 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재정 확보 부분이 어떻게 새 지자체가 조정을 해나갈 건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4대 공동체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제가 핵심이 광역교통망 구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의 핵심은 광역교통망 구축이거든요. 즉 단일 생활권을 만드는 것인데요. 광역
교통망 구축에는 수조 원이 듭니다. 그 예. 철도 건설 같은 경우는요, 그 정부와 지자체의 그 분담 비율이 7대 3이거든요. 근데 만약 경남도 같은 경우 만약 30%를 부담한다. 하지만 경남도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이거든요. 수조가 이제 들어가니까. 예. 그럼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엄청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운영비까지 또 그 정부는 도가 부담하길 바라는 거죠. 그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부담이 굉장히 큰 겁니다. 수도권은요, 그 이제 지자 초기부터 이제 광역교통망 구축을 정부로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이론에서 이제 이 뭐라 해야 되죠? 그 집중의 효과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게 모여있다. 교통망을 통해서 모든 게 모여있는 효과를 누리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예. 이제 우리 경남이 이제 불경 같은 경우 메가시티에 가서 지금 재원이 쓰이는 걸 가지고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지자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여기 이제 재원이 많이 들어가지만 불경 메가시티가 성공해야 다른 지역들도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이제 인프라 구성하기 위해서 드는 정부의 돈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판단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불경이 성공해야 다른 지역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초기 지원을 통해 불경이 자립 구조를 형성하고 그 자립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예. 또 이제 그 광역 사무 같은 경우는 부산, 울산, 경남 이 세 개 지자체가 이제 예산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기준으로서는 뭐 인구수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고요. 또 만약에 이제 이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개 시도에 이제 정부의 교부세 중 그 균형 발전 특별협의에서 떠오거나 아니면 별도 지원 방향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예, 의원님 그러면 예. 지방 분권과 더불어 재정의 분권 또 새 예. 지자체의 균형 찾기 계획에 대해서 제언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앞서 이제 균형의 키워드는 앞으로 이 광역 메가시티 구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하지만 이게 기계적 중립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뭐 4명씩 온다든지 2명씩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하면 예.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결코 풀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안별로는 부산이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부분은 부산시의 입장을 좀 대변하고 예. 우리 경남이 필요한 부분은 경남이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좀 상대적 중립도 균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일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일본의 간사이 지방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도 있잖아요. 창원이 예. 세계 광역단체 지자체가 합쳐본 경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시, 가장 인구가 많은 창원시가 이름을 가져가고 그리고 마산시가 통합창원시청이 가고 그리고 진해가 마산에 있는 야구장을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통합이 됐거든요. 근데 이루어진 게 창원이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예, 시청은 그대로 창원에 있고 예. 야구장은 그대로 마산에 있습니다. 그럼 진해는 아무것도 없는 게 이렇게 예.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불경 동남권 메가시티가 꿈꾸고 있는 구상이 기계적 중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광역단체가 확실히 약속했던 부분들은 이행해 나갈 수 있게 서로 이제 상생 협약을 해내야 뭐 지방 분권 그리고 뭐 재정 분권까지도 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추진단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불경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해 다들 장밋빛 사진을 말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제 사회 이슈나 뭐 정치적으로 충돌할 때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 마련도 절실하고요. 또한 이제 그 공동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제 그 광역 공동 사업을 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예. 이런 데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근데 이런 요소들을 해결해가는 그 과정이 불경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좀 할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이제 불경 메가시티가 좀 잘 되어서 이제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길 바라고 예. 또 불경이 과거에 그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그 영광을 좀 찾는 날이 오기를 경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동남권 메가시티 합동 추진단 승인과 출범 사이 고민해봐야 할 추진단의 핵심 과제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재환 대표님 또 신상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가 수도권 1극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선 합동 추진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일부 권한을 메가시티로 이양해야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불경 합동추진단의 긴밀한 협력으로 제2수도권에 버금가는 동남권 메가시티 탄생과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헬로비전